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압기 등가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압기는 1차 측의 전기 에너지를 자속으로 변화시켜 2차 측의 전기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기입니다. 즉 1차 측과 2차 측은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기 회로가 합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압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기 회로로 등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부하시와 그 다음에 부하시를 구분해서 회로를 해석하시면 쉽게 등가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무부하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무부하시. 이 무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2차 측에 부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차 측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압을 인가를 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이 전류가 흘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럼 이 자속은 다시 2차 측에 쇄교를 할 것이고요. 이때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자속을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즉 이러한 방향이 되도록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1.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이 자속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부하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의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적인 변압기에 대해서 배웠을 때 N1, I1은 N2, I2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I2 이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I1도 사실은 0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0이 아니죠. 왜? 여기에 자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즉, 이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부하와 관계없는 전류입니다. 이것을 I0라고 쓰는데 이 I0를 우리는 무부하 전류, 부하가 없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무부하 전류, 또는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얘를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 전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속을 만듭니다. 자속을 생산하네요. 그렇죠? 자속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자속이 이 철심을 통과하면 이 철심은 무엇이 된 겁니까? 바로 자화가 됩니다. 자석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철이었던 것이 자석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 철심이 자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심에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와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와전류와 이 철심의 저항에 의해서, I제곱 R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와전류 손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을 합쳐서 철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전류가 철손을 만듭니다. 철손을 발생한다. 그쵸? 그랬을 때,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우리는 자화전류라고 하자.
자화전류라고 하자. 그리고 철손을 만드는 전류를 철손전류라고 하자. 얘를 I 파이라고 하고요. 얘를 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전류 I0라고 하는 것은 여자전류 I0는 이 철손전류와 자화전류를 합친 것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철소는 분명히 손실이에요. 손실은 모두 다 유효전력입니다. 그렇죠? 자, 자속을 만드는 자화전류는 자속은 이런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N파이는 Li 이렇게. 그렇죠? 이 전류는 L과 관련이 있어서 자속을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L은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L, 인덕턴스. 얘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L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90도 느리다. 유효 전류는 전압과 위상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V1이라고 하는 전압과 I0라고 하는 애를 봤을 때 I0라고 하는 애는 얘랑이 있는데 얘는 V1과 위상이 같고요. 얘는 V1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더니 흐르는 전류가 하나는 전압과 위상이 같은 전류, 처항이죠, 뭐. 여기는 II 라는 애고 얘랑은 위상이 같다고요. 또 하나는 얘보다 전류가 느린 전류, I 파이 자화 전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여자 전류 I0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예요. 자, V1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V1에 대한 전압에 대한 벡터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철손 전류는 전압과 위상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I 파이라고 하는 건 전압 V1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I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I0다라고 쓸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요것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I0의 제곱은 I의 제곱 플러스 I 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 있더라.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여자 전류의 크기 I0라고 하는 것은 루트 I의 제곱 플러스 I 파이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를 보겠습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Y는 여러분 Y는 뭘까요? Y는 전류분의 전압은 임피던스고 반대로 V1분의 I0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적어볼까요? 여자 어드미턴스 Y는 V1분의 I0.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얘하고 얘인 거죠. 그래서 G 마이너스 J의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컨덕턴스, 얘를 서셉턴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를 조금 더 얘는 컨덕턴스는 전압분의 철손 전류.
V1분의 I가 되는 거고요. 서셉턴스는 전압 V1분의 자화전류 I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철손을 보겠습니다. 철손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PI는 V1 곱하기 철손 전류 II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등가이로는 요와 같이 얘기할 수 있더라.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형. 자, 분명히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속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속을 만드는 요 자화전류,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V1, I 파이, 자속 파이,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파형을 그려보겠다 이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고조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조파. 자, 먼저 파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변압기는 외부에서 전압을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연파 교류 V1을 공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연파 V1에 대한 파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V1T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V1T는 식으로 쓰면 N1 dt d 파이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이 t.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얘란 얘기잖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데 요 파이는 V보다 위상이 90도 느려요. 다시 90도 어떻다? 느리다. 즉 자속 파이가 전압 V보다 90도 느리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얘가 사인 세타, 파이가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사인파는 사인파보다 90도 앞서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사인파는 코사인파보다 90도 느리다고요. 그러니까 자속 파이가 전압 V보다 90도 느리다고요. 그러면 자속 파이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이 전압 파형보다 어떻다? 90도 느린 파형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제가 편의상 파이 t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n 파이는 l i. 이 i라고 하는 건 뭐죠? 자속을 만드는 전류니까 얘를 i 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코일의 감긴 횟수니까 어떤 상수값이에요. 그럼 얘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l도 인덕턴스 값이잖아요. 얘도 상수값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자속 파이랑 I 파이는 같은 거구나.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얘기는 뭐예요? 위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얘가 이렇게. 맞나요? 얘를 제가 편의상 I 파이 이렇게 써볼게요. T.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얘기했느냐? 자, 이 자속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바로 철심을 통과합니다. 자속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자속은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습니까? 철심을 지나가요. 그럼 이 철심을 지나가는데 제가 자속의 양을 증가하면 더 이상 철심이 자속의 양을 증가를 못하게 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철심의 자기포화.
뭐가 있다고요? 자기 포화, 철심에 자기 포화가 있다고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한번 제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여기는 전류가 되고요. 여기는 자속 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류를 증가하면 I 파이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자속 파이 값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것만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직선적으로 변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전류가 이렇게 변하면 자속도 이렇게 변해요. 근데 요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자, 자속은 조금 변화했는데 전류는 많이 변해야 돼요. 왜? 철심의 자기 포화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속이 적은 구간에서는 얘가 정연적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속이 많이 필요한 요 구간이라든가 요 구간에서는 더 큰 전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 부분. 자속이 조금 여긴 증가하지만 여긴 전류는 많이 필요하다. 그럼 이 자와 전류의 파형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이 자속을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그럼 자와 전류는 파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지금 V1은 정연파입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도 얘가 정연파입니다. 그런데 V1도 정연파이고 자속도 정연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I 파이는 뭐가 돼야 돼요? 비정연파가 돼야 돼요. 왜 비정연파가 돼야 돼요? 철심의 뭐 때문에? 자기 포화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이 I파이라고 하는 자와 전류는 비정연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비정연파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여자 전류는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고조파가 뭘까요? 바로 3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여자 전류는 변압기 여자 전류는 고조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정연파가 되기 위해 여자 전류에는 고조파, 그 중에 제일 많은 3고조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 고조파가 여자 전류의 고조파가 기본파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무부하시 등가위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하시 상태에 대해서 해석하겠습니다. 부하시를 얘기할 때 먼저 무부하시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보죠.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하면 I0라고 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자속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는 E1이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는 E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I0라고 하는 값은 여자 전류로서 그 값이 미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부하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부하시, 즉 여기에 부하를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비로소 여기에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I2가 흐른다는 얘기는 N1, I1 equal N2, I2에 의해서, 즉 I2가 흐르게 되면 이거에 대응하는, I2에 대응하는 I1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플러스 I1 다시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죠. 즉 이 I1 다시라고 하는 것은 I2와 대응되는 그러한 전류가 됩니다. 그럼 얘를 합쳐서 우리는 I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또 등가회로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 권선이기 때문에 구리이기 때문에 이 구리에 저항이 있겠죠. 그럼 1차 측의 저항을 제가 편의상 R1이라고 보고요. 2차 측의 권선의 저항을 편의상 R2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구리에는 저항값이 있을 것입니다. R1, R2.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속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변압궤를 다시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차 측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요. 2차 측에 대한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속 중에 분명히 1차 측에도 세교가 되고요. 넘어서 다시 2차 측에도 세교가 되는 공동의 자속이 있을 겁니다. 1차 측에도 세교가 되고 2차 측에도 쇄교가 되는 자속을 제가 편의상 파이 M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1차 측에는 쇄교가 되지만 2차 측에는 쇄교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자속이 있을 것입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차 측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파이 L1 이렇게 보겠죠.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2차 측 코일에만 쇄교하고 1차 측에는 쇄교하지 않는 자속이 있겠죠. 얘를 파이 L2 2차 측 누설 자속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차 측의 총 자속 파이 1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파이 M 플러스 파이 L1 이렇게. 2차 측의 전체 자속 파이 2라고 하는 것은 파이 M 플러스 파이 L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 여기에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 E1 여기에 유도기 전력 E2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식을 한 번 더 적어보게 되면 V1는 N1 dt d 파이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V2라고 하는 것은 N2 dt d 파이 2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여기에 전압은 ddd 파이 1 여기에 전압은 N2 ddd 파이 2 그럼 파이 1과 파이 2를 이것으로 나눠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얘는 N1 dt d 파이 m 플러스 N1 dt
D 파이 L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 M과 파이 L1을 그냥 나눠 쓴 것 뿐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2 dt d 파이 M 플러스 N2 dt d 파이 L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얘가 이완이고, 그쵸? 얘가 E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얘가 E1이고 얘가 E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또 얘는 1차 측 누설자속에 의한 전압-강화. 그쵸? 뭐에 의한? 누설자속에 의한 전압-강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N파이는 Li니까 L1 dt di1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 dt di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얘는 누설자속에 의한 리액턴스구나 라고 우리는 쓸 수 있다고요. 전압강화 생기는. 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식으로 회로로 그려보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x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를 x2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압기 등가르를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려보자. 맨 처음에 무부하시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자, 여기는 먼저 R1, 여기는 X1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무부하시 구했던 G, 여기는 P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이 E1이 되는 거죠. 여기 1차 측입니다. 여기에 전압은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 I0,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이 철손 전류 II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자화 전류 I파이 이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압기 2차 측이 됩니다. E2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R2, 여기에 X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하 GL이 존재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게 2차 전류 I2. 우리는 이렇게 등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여자 전류는 요 부하 전류에 비해 상당히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미하다 이거죠.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없는 거나 있는 거나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회로를 조금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얘랑 자리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더라 이거예요. 얘랑 이렇게 자리만 얘를 이렇게 옮겨도 큰 무리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V1이고요. 얘를 맨 왼쪽으로 이제 보낸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G, 여기가 B, 여기가 이제 철손 전류 II.
자화전류 I파이. 그리고 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가 R1, 여기가 X1. 이렇게 놔도 뭐 무방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것이 II0, I1 다시. 그 다음에 여기가 I1이 됩니다. 그렇죠? 2차 측은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GL, 여기는 R2, 여기는 X2, 여기는 I2, 여기가 E1, 여기를 E2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 이거죠. 같다 이거 거의 같다. 그런데 자 얘네들은 2차 측이고요. 얘는 1차 측이에요. 그럼 얘는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절연된 회로입니다. 근데 얘를 같이 합쳐보자 이거예요. 그럼 합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거나 아니면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미국 돈 1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0원짜리를 달러로 환산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인 원으로 환산을 하면 같이 합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거나 1차 측을 2차 측으로 환산하면 같이 회로를 전기적으로 합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권수비입니다. 권수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식을 먼저 적어보면 A는 N2분의 N1 equal E2분의 E1 equal I1분의 I2 equal 루트 G2분의 G1 루트 R2분의 R1 equal 루트 L2분의 L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E1이라고 하는 것은 A, E2 이렇게 쓸 수 있고 E1은 A, E2.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1, I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G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G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얘는 A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A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임피던스는 A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E2는 A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A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도 A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I2는 뭐 곱하면 돼요? A분의 1에 I2 곱하면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A의 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E1과 A2가 같다면서요. 이렇게 A분의 1 I2가 I1과 같다면서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그냥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도 전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은 이제 E1인 거죠. A의 제곱 E2 A2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는 V1. 자, 그리고 여기는 무브아시 회로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G. 여기는 B가 되겠죠. 여기는 철손 전류. 여기는 자화 전류. 여기는 여자 전류. 여기는 I1 다시. 여기가 I1.
그렇죠? 그럼 여기를 저는 이제 여기는 그냥 R 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리액턴스 X라고 쓸 거고 여기는 부하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A의 제곱 분명히 GL이었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등가화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저항이고요. 얘는 리액턴스잖아요. 그러면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그럼 얘는 R이라고 하는 것은 R1 플러스 A의 제곱 R2이구나. 즉 1차 측과 2차 측을 합친 합성 저항값이구나. 그럼 얘는 X는 X1 플러스 A의 제곱 X2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얘는 뭐예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고요. 얘는 보통 뭐라고 쓰냐면은 이제 R2 다시 이렇게 써요. 얘는 2차 측을 마찬가지로 1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잖아요. 얘를 X2 다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X1 플러스 X2 다시 얘는 R1 플러스 R2 다시 R2 다시는 A의 제곱 R2를 의미하고 X2 다시는 A의 제곱 X2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회로와 요 회로로 변압기를 등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압기에 대한 등가 회로를 잘 아셔야지만 변압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